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요즘 선거 시즌입니다. 이제 이 선거 시즌인데 이 선거 시즌에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선거 관리를 하는 엄정 중립을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보궐선거는 왜 하지요? 캠페인 막은 선관위. 아니 보궐선거 왜 하죠? 그런 캠페인을 막았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이건 민주당 소속입니까? 선관위가. 선관위는 대한민국 정부 소속이고 대한민국 선관위는 또 엄정하게 정치로 중립된 사람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그런 선거 중립적인 그런 기구 아닙니까?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실시되는 보선 아닙니까? 800억 원이 넘는 세금도 투입됐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소속이 성추행 때문에 이 선거를 치르겠다면 그 선거 비용을 오히려 대야 되는 게 민주당이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00억 원이나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지고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여당은 한사코 감출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그런다면 유권자 판단을 왜 왜곡하는 또한 다른 관건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려 합니까?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성평등 캠페인을 막았다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문구를 정하고 혹시나 싶어 문의했더니 서울시 선관위 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 하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논리라면 박원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지난 17일 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많이 묻혔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여성부터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권에서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성평등은 어느 후보도 반대하지 않는 구호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성평등 경각심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데 성평등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에도 속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막는 것은 유권자 판단 능력을 모독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겠다는 유도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도 선관위가 구성할 때부터가 이상하다. 여러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립성을 의심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의 노골적인 가덕도 신공항 공약 띄우기. 여기 오니까 가슴이 어떻게 뛴다. 또 그런 이벤트에는 정상적 국정 수행이라면서 면죄부를 주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은 조사를 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했다가 그걸 촉구하는 신문 광고가 그게 어떻게 해서 선관위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야권 단일화해 해라. 여권도 단일화하고 야권도 단일화해라. 여권 단일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선관위는 편향되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들을 걷잡을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대안까지 막은 것은 헌법 116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11주기 맞아가지고 26일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유승민, 하태경 국민의힘 전 현직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전부 불허를 했습니다. 선거 중립 핑계를 댔습니다. 이럴 때 한 말 있죠. 선거 좋아하시네. 선거하고 천안함 폭침 11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거하고 뭐가 그리 다르고 갖고가 있습니까? 선거하고 무슨 관관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선거 중립을 원한다면 야당이 오늘 오히려 막을 게 아니라 같이 여당 의원과 참석을 같이 독려를 해가지고 함께 기리게 하는, 추모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서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들이 노골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남발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여당 소속 기관처럼 되고 있다고 그렇게 사설자가 지적하는 그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온통 나라가 정상이 아닌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웬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지구한 권리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숨쉬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소망이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자 또 권리이자 남이 불가침할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권리 아닙니까? 근데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자유스러운 모든 자유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려 달려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자, 부동산 저 봤죠? 오늘 아침 저는 부동산 말을 오늘 아예 꺼내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면 분통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서요. 이 부동산 이 국토를 갖다 산하를 전부 다 이걸 독식을 하고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언론에 전부 표출이 됐습니다. 누구 어느 시의원 뭐는 무슨 땅 어디 세종시 어디 시의원 도의원 뭐 국회의원 뭐 온 이게 뭡니까 이게 정부 고위관료 누구 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사고 팔아야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LH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서 되겠습니까? 땅을 사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야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 권리입니다. 국민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건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제보라든가 어떤 뭘 갖다 바꿔서 그냥 이 땅을 사대기하고 사재기하고 한다는 거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심정이 뭐겠습니까? 애써서 공부하고 애써서 일하고 해서 고작 몇백만 원 받아서 교육시키고 아이들 그리고 휘청휘청하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를 갖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땅을 100평을 사든 100만 평을 사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1000만 평을 사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계로로 살고 팔아라 이런 얘기죠. 정상적으로. 무슨 정보를 받아가지고 언젠가 개발할 거라는 걸 알고 딱 보면 그 사람은 벼락부자가 돼 있고 아니 그러면 세상을 우직하게 걸어갔던 사람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예?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적폐라고 얘기하는데 과거는 이미 끝난 과거입니다. 전 정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정권 지금 4년 동안에 벌어진 사고팔고 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 정권은 전 정권에서 책임지고 전 정권이 끝났지 않고 전전 정권 또 전전 정권 무슨 적폐니 뭐 뿌리 깊은 뭐니 뭐 이러는 거는 그렇게 따지려면은 자 가봅시다. 조선시대까지 가보고
저기 고려 왕건 시대까지 가보시죠. 네. 정말 이 나라 제대로 된 나라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암흑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건 암흑 시대다. 이게 모든 보이는 사회 현상이 전부 암흑기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뭐 그거뿐이겠습니까? 자, 한동훈 검사장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미친 바람이 불어대는 시대라고. 어디서부터 미친 바람이 불어대겠습니까? 그러나 광풍이나 질풍이나 순풍이나 태풍이나 폭풍이나 미풍이나 모든 바람은 언젠가 멈추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멈춘다는 것은 그 바람 자체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멸의 논리입니다. 이 정권도 소멸합니다. 반드시 소멸합니다. 적어도 1년 지나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 동안 소멸되기 전에 국민을 위해서 위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존립해야 되는 게 이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특권이 있다고 우월적 지위만 머릿속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죠. 왜 천안함 야당 국방위원은 거부합니까? 참석을 추모 행사에.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북한이 미사일 쏘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야 됩니까?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국방부입니까? 아니, 창린도 그 무서운 방사포 배치는 군사합의 무력화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럼 뭐가 군사 위반입니까? 순환미사일 도발도 유엔 결의 위반도 아니다? 참, 정권의 정치를 국방이 돕다가는 적을 변호하는 지경에 이르르면 안 되죠. 국방은 오로지 국방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똑똑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라고요. 국가안보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아닌 것을 명할 때는 그 사람은 이미 통수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통수권자는 정치적 중립에 관련돼서 소위 통수권을 존립이 되는 조건입니다.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중립,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는 바로 그 점을 많이 명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